네, 얼마 남지 않은 오후장 마켓 1타 강사와 시장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엠빈골드 신광석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수입니다. 네. 네, 네. 어제 인텔리안테크가 상한가를 갔는데 네. 결석을 하셨더라고요. 하필 그런 날 꼭 빠지더라고요. 뭐 오늘 추천한 종목도 그럼 내일 한번 결석 한번 해볼까요? 네, 상한가 같이 안 같이. 네, 인텔리안테크 리뷰로 시작을 할게요. 네. 네.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뭐 우리 창진 앵커분이 또 하시는 또 투자템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고. 하셨나요? 안 했어요. 제가 아껴뒀죠. 아껴놓은 거예요. 네. 아, 근데 제가 모르고 어제 결석을 했네요. 자, 어쨌든 오늘 리뷰를 좀 도와드리는데요. 투자주의 딱지라고 좀 표현을 좀 해야 되겠죠. 투자주의가 이제 붙어놓은 공시가 좀 나왔고요. 어제 거의 뭐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 탄력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창사의 최대 실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완벽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영업 이익에서요. 매출은 계속 찍혔는데 이익치가 지금 계속해서 적자폭을 면치 못했는데 인텔리안테크가 이번에 이제 북미향에 대한 매출이 좀 가시성이 좀 돋보이면서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이 나왔고요. 신고가 나왔습니다. 좀 저는 사실 인텔리안테크도 좀 약간 좀 무거운 우주 항공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이제 무거운 종목보다 좀 가벼운 종목들을 좀 선호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별로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는데요. 자, 어쨌든 인텔리안테크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신고가가 나왔고요. 오늘 좀 장중에 마이너스 7% 정도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 기준으로 어제 거래량을 살짝 좀 넘어가는 패턴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딱 봤을 때 뭐냐면 무슨 생각이냐면 현재 11만 9,300원인데 11만 원대만 종가상 깨지면 않는다면은 조금 목표 가격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 가격을 조금만 살짝 올릴게요. 14만 5천 원 정도, 14만 5천 원 정도로 한번 올리고요. 그리고 이절 라인이라고 좀 표현해야겠죠. 종가 기준으로 11만 원 선.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3차 목표 가격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인텔리안테크 여러분들 조금 느렸지만 수익 결국은 터졌다는 점 참고하시면서요. 80% 넘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21일에 소개를 해주셨고 수익률 90% 달성으로 지금 포트 수익률 2위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종가 기준 11만 원 지지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장 주제 보면서 좀 자세한 얘기를 이어가 봐야 될 텐데 네.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예요. 네. 오늘 사실 미국장이 금요일 날부터 이제 미국장 급반등에 성공했고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사실 좀 바랬던 게 뭐냐면 오늘 다시 한번 코스닥도 전고점 한번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좀 무리한 뭔가 상상이었던 것 같은데 코스피도 오늘 한번 신고가 나오지 않을까? 전자닉스 중심으로. 근데 대부분 지금 떴다가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중심으로 좀 약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수급적인 요인을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방 포지션을 계속 취하고 있어요. 뭐 언제쯤이면 끝날 건지 이들도 어쨌든 이제 또 특히 이제 공매도의 세력들이 좀 어느 정도 개입을 한 코스피 증시, 코스닥 증시인데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특히 코스닥이 무조건적으로 저는 이제 신고가 넘어가면서 1,400, 1,500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이제 남은 4개월 정도 지방선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차원인데 오늘 굳이 하락의 요인을 꽂자면 딱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예.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좀 완화되는 이제 분위기거든요. 완화되는 분위기. 근데 오히려 이걸 역발상으로 조금 조정의 빌미가 좀 제공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오랜만에 이제 지정학적 관련된 매크로 자료들을 현황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공화당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8개월 정도, 8개월 반 정도 남은 상황인데 국방 전략 기반 핵심으로 해서 트럼프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조금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5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그 기습작전 아시죠?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됐을 당시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끝나지는 않았어요. 여기다가 또 쿠바까지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엎치락뒤치락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란과의 핵 협상, 우라늄 농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핵 협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중동발 리스크도 계속해서 뭔가 뭐 항공모함도 그쪽으로 뭐 보내고
그러면서 압박을 펼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또 유가 관련들이 이제 상승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이것도 지금 포인트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일타 강사에서 주장하는 26년도에 가장 강한 주도 섹터가 이쪽입니다. 테마가 이쪽입니다 했을 때 비중국 공무원, 반중국 공무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러우 전쟁, 뭐 오늘도 뉴스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 계속 뭐 종전, 휴전 한다고 엎치라 뒤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뭔가 뉴스들이라는 게 보도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은 뭐 그린란드 관련된 부분들이하고 요것도 약간은 조금 뭐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조금 다시 또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파나마 운하 전반적으로 뭐죠? 다 보면은 원자재 그리고 물류 결국 이게 이 꼴에서 대부분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제 문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5가지를 뽑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흘러가서 2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 하면은 전쟁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 러우 전쟁, 우러 전쟁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이냐. 예, 이게 임시전으로 갈 것이냐. 근데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 뭐 젤렌스키는 뭐 괜찮다고 했고 자기가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또 뭐 거부했다 나오고 있고 뭐 어디서 만날 거다. 그래서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는 3월달에 최소한의 휴전 종전 관련된 부분들을 우크라이나 측에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뭐 선거 관련된 부분에 실무적 난관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좀 지연되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핵심 포인트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임시 휴전이라도 어떻게든 시키려는 트럼프의 정치적 의도가 좀 보이고 있다.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48시간 내에 전쟁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2년 전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최근에 조금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들과 좀 밀접한 연동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이 뭐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이란 핵 협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란의 지금 수뇌부들이 거의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협상을 좀 재개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반대파죠. 반대파를 대거적으로 체포하면서 정치적으로 숙청하고 있다는 이제 분위기들의 뉴스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가 주요 2가지 핵심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뭐 미국이 사실은 뭐 국제 경찰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저는 어떤 생각이 되면 트럼프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결국은 중간 선거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뭔가 지금 트럼프가 이대로 가다가 사실 레임덕 위기도 갈 것이라는 뉴스들도 좀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8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기 위해서는 이 앞서서 제가 2가지나 이제 5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지만은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은 퍼포먼스를 어떻게 보여주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요 종목하고도 결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중간 선거 전까지 트럼프의 마지막 퍼즐이 무엇일까?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에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물론 좀 지도상으로는 뭐 바로 당장은 종전이라든지 휴전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좀 희화하면서 트럼프를 웹툰화하면서 제가 글을놨는데요. 이 관련주를 우리가 슬슬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잠시 뒤 그 관련주 대장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키워드로 오늘 얘기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무엇인지 1타 종목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 해결하기 위한 해결이 된다면 해결되는 기대감들 그 관련주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8,570원이고요. 종목명은요. 3글자입니다. 아난티라는 종목을 한번 피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퍼즐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다라고 보시는 대북이죠. 것 같고. 네,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대북 관련주들이 좀 이슈에 맞습니다. 반응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 이제 그 또 미국에서 좀 어느 정도 완화적인 대북 정책이 좀 나온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좀 올라갔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고른 이유는 그냥 대북주 대장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현대엘리베이와 아난티 딱 2종목이 딱 탑픽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강산 관광, 뭐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고 거기에 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아난티라든지 이쪽으로 먼저 매수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인 대장주를 가지고 왔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빠르게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뭐 없어서도 금요일 날도 뉴스가 보도됐으면서 올라갔었죠.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 돕는 사업의 승인을 결정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국제적인 뭔가 든든한 이제 딥배를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2월 말에 김정은의 그 대외 메시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좀 때리는 전략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요. 트럼프가 지금 또 4월 초 정도에 방중 가능성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북한 관련된 또 코멘트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서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목표 가격은요 12,0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7,700원 선. 저는 개인적으로 막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안 되겠지만 뭔가 이제 무력적인 뭔가 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웬만하면 이 박스권 하단은 계속해서 지지해 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을 좀 잊혀진 대북 종목들입니다. 대북주들을 좀 주목하시는 차원에서요. 목표 가격 12,000원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방은 지지가 될 것이고 네. 상방은 오히려 열려 있다. 이렇게 기술적인 포인트까지 잡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밴드로 찾아갈까요? 네, 뭐 이미 제가 또 금요일 날 UBS 코스피 보고서를 좀 올려드렸어요. 네, 그거 보는데 이제 몇 번 보신 분들은 오늘 증시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에 대해서 아실 것 같은데,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요, 네이버에 신광선 검색하시면 제가 한 6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신광선 검색하 6분짜리 영상 나오니까 네이버 밴드에도 나오니까요. 그 영상 보시고 UBS가 지금 코스피 증시를 국내 증시를 어떻게 지금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보면은 어느 정도 이쯤 되면 꺾일 것 같다. 이런 이제 포인트도 나오거든요. 네. 꼭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마켓 1타 강사 엠뱅고도 신광석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